안녕하십니까. 힐링 타로 지도사. 자, 이제 6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14번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죠. 자, 저희 많이 좀 진행을 했어요. 공부하시면서 지금 현재 중간까지 온 것 같은데, 재미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한 강의당 한 4개의 카드를 진행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15번째 카드, 악마 카드, 더 데빌 카드예요. 자, 지난 시간에 14번 카드는, 우리 죽은 카드 기억나죠? 근데 요거 카드도 좀 살짝은 어두운 바탕에 들고 검은 색깔 빛깔의 악마가 있어요. 자, 이 카드를 보면 6번 카드, 러브 카드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남녀가 서 있는 듯한 그 그림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6번 러브 카드는 가운데 거기도 악마가 아니라 천사, 리파엘 천사가 서 있고 아담과 하와가 같은 느낌의 좀 따뜻한 느낌의 카드였다면 지금 악마 카드는 똑같이 두 남녀가 있는데 그 리팔 천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악마가 서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보면 머리에도 보면은 뭐 뿔이 나 있고요. 지금 쇠사슬에 뭔가 묶여 있는 듯한 느낌? 자, 이 여자 자체도 그때 뒤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뭔가 뱀에 서 있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꼬리가 보면 포도가 있고요. 이 남자는 뒤에 그때 나무가 서 있고 12가지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나무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꼬리에 불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 요런 이미지 지금 보면서 악마 카드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속박과 타락, 병마, 과한 밤노름, 또한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숨기는 것이 있으며 있음을 나타내 패배의 의식으로 의지가 꺾여 있는 상태이며 절제와 조절을 못하며 악마적 상태에서 빠질 수 있으며 게으르고 만족을 못하며 또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욕망에 의해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 앞에 카드에서는 절제, 조절, 균형, 중재 이런 카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악마 카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도 하지도 않고요. 조절도 하지도 않고요. 내 본성에 충실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카드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거는 내 본능에 충실해, 내 본능에 충실하다, 본능에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좀 불안정한 이미지도 있고 아, 자, 여기 지금 남녀 사이에 약간 러브 카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악마 카드도 똑같이 남자, 여가 등장하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다 보니 좀 구속이라는 느낌의 초점에 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거죠. 사랑 카드 6번 카드와 이 악마 카드는 좀 뗄 수 없는 사이? 뭐 전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 이 카드는 좀 육체적이다, 물질적이다, 뭐 중독이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6번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 연애 초기, 이런 느낌이면요. 이 악마 카드 같으면요, 육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뭐 섹스 한번 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땡기는 사랑,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상징성 좀 들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상징성 보겠습니다. 악마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악마는 유혹, 강적인 편집점,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악마 위에 여기에는 지금 설명이 안 들어가져 있는데 악마 위에 좀 별이 있어요. 오각형의 별. 오각형의 별인데 자세히 보면 저희가 그리는 방식이 틀려요. 오각형의 별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아, 그렇게 안 보여지시나요? 자, 오각형의 별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져 있잖아요. 자, 이게 이 악마 뿔 사이에 오각형의 별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악마별, 좀 불길하다라는 좀 이런 모양이 조금은 좀 내재되어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마가 왼손인가 횃불을 들고 있는데요.
횃불이 좀 밑으로 좀 향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횃불을 들면은 불빛이 위로,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횃불이라는 거는 좀 신의 축복이라든지 좀 요런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불을 거꾸로 들었다라는 거는요, 그 반대 거꾸로 들었다는 거는 좀 축복을, 신의 축복을 좀 파기한다? 예. 요런 느낌으로 좀 불길한 좀 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상징이 좀 보여집니다. 자, 악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벌거벗은 남녀, 순수, 무결, 무죄이다. 자, 쇠사슬은 아까 구속이나 속박이다. 아,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거꾸로 된 오각형의 별. 사탄의 뜻한다. 좀 불길한 징조이다. 자, 거꾸로 둔 횃불. 여기도 설명이 있네요. 신의 열정을 파괴한다. 신에게 거역한다. 아까 횃불은 신의 어떤 축복인데 거꾸로 들었다는 거는 그 영역을 거스린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포도, 여자 뒤에 포도가 달린 꼬리, 종교적인 신성함에 그릇된 사용. 자, 불꽃이 달린 꼬리, 영적인 그릇에 그릇된 사용. 이 꼬리라는 거는 좀 동물적인 욕구. 자, 요 그림은 아까 육체적인 열정, 좀 중독. 자, 그래서 중독이다 보니까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섹스 중독 등등, 뭐 요런 거, 술, 알코올 중독, 그럴 때도 이 카드가 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예, 아까 말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낭비병이 있다든지, 애정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이런 카드가 좀, 예, 뜨기도 하고요. 아까 중독이라는 의미에서 게임 중독, 술 중독, 이런 거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에 휩쓰였다는 거는 자기 본능을 약간 저지를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카드들은 절제라든지 균형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거는 자기의 본연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빠지는 중독의 경향도 많다라는 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는 구속, 속박, 집착, 종족, 복종, 굴복, 실패, 몰약, 포기, 유혹, 중독, 성욕,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의처증, 우부증, 폭력, 요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해석을 좀 살펴보면요. 이 카드는 전형적인 악마가 등장을 하고, 이 악마의 얼굴을 보면, 자세히 보면 머리에는 염소 뿔이 달려 있고 등에는 박쥐의 날개, 네, 박쥐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얼굴은 염소같이 생겼고요. 근데 다른 몸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반인반수라고 좀 표현을 하지요. 뭐 괴물로 표현을 하나요? 자, 반인반수, 그러니까 괴물이 악마인 것으로, 예, 그 오각형의 별이, 아까 머리 위에 있는 오각형의 별이 거꾸로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해서 얘는 좀 악마이구나. 예, 요렇게 지금, 예,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혹에 약하고, 이 카드는요, 유혹에 약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집착하는 모습, 편집증적이고 광적인 모습으로 타인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압박하는 모습, 빼앗고 뺏기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이 연인은, 두 사람은 뭐 성적인 욕구, 성적인 유혹을 암시를 하고 남녀가 서로 묶여 있다 보니까 구속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 카드는 절제를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좀 나타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 또 여기가 좀 안 보여서, 하지만 이 구성은 실제 상하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강박적인 심리적인 불안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악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구속을 느끼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기에 직접 사람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욕망을 버리면 악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중독, 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그런 얘기 있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 환경의 중독이라기보다는 자기 심리적으로 분명히 헤쳐나갈 있을 수 있는 중독이에요. 그래서 요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 구속을 한다기보다는 내 심리나 불안이 뭔가 이렇게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걸로, 예, 요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만약에 타로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상황을 절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뭐에 집착되어 있는지, 돈에 집착되어 있는지, 아까 게임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성욕에 뭐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운명의 카드로는 자, 이 사람의 성향은요, 집착이 강한 성격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 여유가 없을 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실패 경험을 너무 오래 생각하며 자신과 주변이 모두 힘들어지므로, 하지만 매력이 있고 의리가 있으며 추진력이 있습니다.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본능에 충실하니까요. 이기적인 욕심과 집착, 욕망을 이겨내고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욕구에 집착을 너무 합니다. 자, 직업으로는 우리가 유흥업이나 사채업이나 복권 판매업 요게 괜찮습니다. 자, 건강은 이것도 좀 건강운에서는 그닥 그렇게 좋은 느낌이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뭐 종양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신경쇠약이라든지 뭐 정서 불안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쪽의 느낌의 카드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카드가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카드 16번 탑 카드입니다. 이것도 그림이 그닥 그렇게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아까 14번, 15번, 16번 카드가 연달아서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느낌의 카드가 떴습니다. 제가 처음에 카드를 역방향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드 자체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 굳이 역방향으로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14번, 15번, 16번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좀 카드의 성향이 많은 느낌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도 자세히 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자체가 좀 좀 뭐, 아니, 인디고색이라고 해야죠. 푸른 빛깔보다는요. 탑이 지금 무너지고요. 막 불이 나고요. 불꽃이 막, 예, 예. 불, 불꽃이 떨어지고 두 남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카드가 솔직히 말해서 레이저 21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라고 좀 느낌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탑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타격과 분쟁, 트러블이 속출하고 주위와의 대립이 악화되고 뜻밖의 사고나 급병, 패닉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신념이 무너질 수 있으며 역경, 도산, 갑작스러운 이별을 말하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 바벨론의 탑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상징성 보겠습니다. 탑은 바벨탑. 예, 예,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탑. 인간의 업적. 이 탑이라는 게 인간이 쌓아 올린 거잖아요. 인간의 가실인데 바벨탑을 쌓은 게 신이 있는 하늘까지 높게 높게 꼭대기까지 쌓아 올렸잖아요. 신이 있는 데까지 가겠다고요. 그래서 신이 놓여요 해서 그 탑을 무너뜨렸잖아요.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먹구름들 있죠? 이건 파괴, 신의 노여움, 불은 재앙이고요. 번개도 치고 있죠? 예, 재앙, 재난, 산꼭대기. 여기 보면 산꼭대기 위에 탑을 세웠죠? 야, 산꼭대기 위에 탑을 세웠다는 거는 높은 야망과 욕망, 포부예요. 자, 거꾸로 떨어지는 왕관, 왕권의 상실, 권위의 상실. 예, 이거는 완전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짐, 붕괴, 위기, 파멸, 손해를 본 파상, 재앙, 처벌, 파괴, 대혼란, 사건, 사고, 갑작스런 변화, 이별, 단절, 불행, 불명예, 예,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탑은 인간이 신을 향해 너무 높게 쌓아 올려서 신의 노여움으로 사고 탑을 상징을 합니다. 신은 이 바벨탑을
인간의 업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바벨탑을 쌓은 게 더 높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오만한 인간의 생각을 비참하게 신이 무너뜨린 거. 예. 요게 좀 그런 이미지가 맨 적나라하게 조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이 왔죠. 떨어지고 벼락 맞고 왕관은 떨어지고. 그래서 어 이 탑은 신이 인간을 향해 높이 쌓여 올린 신의 노여움에, 예, 그 상징을 하고, 신이 이 바벨탑을 파괴시킴으로써 인간의 오만함과 불경함을 벌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너지는 탑은 재앙을 암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을 거두고 있던 탑을 무너뜨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 탑이 욕망과 욕심은 두 사람을 구속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한다면, 탑은 붕괴가 되어 오히려 속박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카드가 이 카드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배열되는 카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카드가 뜨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긍정적인 카드가 떴다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어떠한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찾으려면 아까 불꽃이, 이 불꽃 여기 떨어지는 꽃잎처럼 떨어지는 불꽃들이 있죠. 이게 12개더라고요. 이게 좀 그래도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암시,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부정카드가 연달아 뜨면은 부정 아까 14번, 15번, 16번이 번달아 뜨면 그냥 "아이 그냥 접으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막 뭐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카드가 연달아 이렇게 또 뜨지는 않아요. 부정과 긍정카드가 또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정리가 돼야지만, 비워내야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가 뜨면 정리를 한다, 이동을 해라, 뭐 우리가 이동수가 있다, 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암시를 한다. 예, 요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운명 카드, 사람의 성격을 살펴보면 변화 충격을 세게 받은 사람, 갑작스럽게 자신을 인식하고 그에 맞지 않는 경우 가진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가감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대인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었다기보다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포기하자는 것도, 예, 장점입니다. 자, 직업운으로는 건설, 시행사, 부동산 관련입니다. 건강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악성 종양, 심각한 질병, 급성 질환, 뭐 시한부,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카드에 속하는, 예, 카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별 카드, 스타 카드죠. 지금 앞에 연달아 3 개의 카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카드가 맞고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긍정적인 좀 이미지가 나오는 카드네요. 자, 이것도 그림을 좀 자세히 유심히 살펴볼게요. 예, 벗어 있는 여자가, 여기도 또 물이 등장해요. 양쪽에 어떤 항아리로 물을 붓고 있어요. 아까 절제 카드 기억나시죠? 절제 카드에서도 천사가 컵을 2개를 가지고 물을 왔다 갔다 했던 장면, 그거 장면하고 좀 살짝은 유사하게 보여지실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물을 붓는데, 한 항아리는 연못에 붓고 있고요. 한 항아리는 땅에 붓고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물은 제가 무의식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땅과 물과, 그러니까 현실과 이것을 좀 조율을 한다? 긍정적인 현실적인 소비, 뭐 요런 식으로 좀, 이것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웅덩이는 무의식적인 상황, 땅은 현실 상황. 여기에다가 두 군데다가 지금 정신없이 물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는 둘 다 중요하다. 예. 요런 곳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 별이 크게 있고요. 양옆에 하얀 별들이 7개가 있어요. 자, 17번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소망과 소원을 성취, 희망이 넘치는 미래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오르고 인학적인 상대를 만나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벗어나 희망과 낙관, 좋은 기회가 살며시 비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나며 행운과 재생의 카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언덕에 보면 저기 나무하고 새하고 꽃이 보이시죠? 예. 그 뒤에 보면은요. 이것도 뭐 여성성 뭐 다산 또 혹시 이런 것도 연결돼서 어머니의 상징 같은 거 예 고런 것도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이 물을 갖다 뭐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뭐 또 요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아까 뭐 임신 카드 뭐 이런 걸 본다면 요게 또 뜬다면 '임신과 관련된 카드이다.' 뭐 '여성성과 관련된 카드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아까 정신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 두 가지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모습, 긍정적으로 재생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의미 예 요런 게 좀 보여진다라는 거 여기 좀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징적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빛나는 별, 희망, 사랑, 인기, 우주의 에너지, 여성의 생산성을 뜻합니다. 자, 7개의 별은요. 우러러 봄, 따름, 존경, 팬클럽, 인기. 자, 별들이 나타났다는 건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쫓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샘물, 무의식, 아까 잠재의식, 정신세계, 환상적. 자, 땅은 의식, 물질적, 육체적, 현실적. 이 두 가지를 이 여자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있죠. 자, 벌거벗은 여인, 자유로움, 진실됨, 우주와 합일, 컵에서 흘러내리는 물들, 잠재의식을 찾는, 무의식을 찾는, 근원을 찾는 물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사랑, 멋진 상대, 멋진 사랑, 사랑의 시작, 행복, 행운, 믿음, 신뢰, 기대, 결과, 결실, 생산, 성과, 좋은 징조, 자신을 믿음, 긍정적인 생각, 신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창조적 성공. 자, 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나타나죠. 자, 이거의 해석을 좀 살펴보면요. 밤하늘에 희망을 상징하는 커다란 노란 별이 떠 있고요. 별 하나가 떠 있고 그 옆에 양옆에 작은 7개의 별들이 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벌거벗은 여인이 양손에 컵을 들고 각각의 물을 흘려보내면서 오른손은 샘물에 왼손은 땅에 붓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발도 보면요. 오른발은 샘물에 담궈져 있고 왼발은 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일반적으로 별은 희망과 행운을 암시하지만 키워드와 상관없이 보면 이 그림은 그에 대한 또 경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의 별을 보지 않고 예, 지금 별이 희망인데요. 물을 흘러내리는 일에만 열중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것은 행운과 희망의 별, 즉 자신의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인 거죠. 너무 현실에 추중하다 보니까 미래와 이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거 17번 별 카드는 14번의 절제 카드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 카드는 물을 주고받은 게 반면에 별 카드는 물을 붓고 있어요. 자, 그 모습에 차이가 있는 거죠. 샘물은 아까 무의식, 땅은 샘물은 무의식, 잠재의식, 정신세계를 뜻하고 그와 대립되는 땅은 의식, 물질적인 세계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절제 카드에서는 나와 나 사이에 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절제와 조합이라고 보면요. 별 카드는 나와 세상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컵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어 이 컵이 이 항아리가 샘물과 땅에 붙고 있잖아요. 나 자신과 현실 세계의 결합과 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제 카드의 천사 기억하시겠죠? 이 컵에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내 자신, 나와, 개인과 개인 간의 절제와 조화. 자, 그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현실 별 카드는요, 세상과 나의 결합과 조화, 우주와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운명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려는 사람.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하는 신념이 있고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며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행운이 찾아오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며 열정적이고 화려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예술가, 예술인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운으로는 간질환, 육체 피로, 뭐 또 몸이 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불구가 될 위험성 이런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달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요것도 지금, 예, 아까 별 나오고, 이제 달 나오고, 예, 지금 이제 다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보면 또, 예, 지금 보여지는 게 두 개의 기둥도 보여지고요. 제가 기둥은 좀 중립적이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나 좀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자, 여기, 자, 덤은 달입니다. 자, 여기 달부터 살펴볼게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보면요. 얼굴이 보여요. 보름달, 우리가 금음달, 초승달 세 개의 달이 합쳐진 걸로 보여지시나요? 자, 근데 그 달의 얼굴이 좀 표정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표정이 아니에요. 찌푸리고 있는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 불쾌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자, 그다음에 앞에 강아지하고 늑대가 보이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개의 모습도 보이시죠? 자, 세 가지. 자, 여기는 좀 3이라는 숫자가 유독 좀 많이 떠요. 뭐 우리가 뭐 좀 솔직히 말해서 삼각관계 설명할 때도 이 카드 좀 해석하실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예, 18번 달 카드 좀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안과 동요, 주저, 속임수, 배신, 불안함, 애매모호함, 사랑과 신경이 필요해 한편, 불신을 말하며 삼각관계에 놓을 수 있다. 배열법에서 이 카드가, 달 카드가 나올 거면은 아직은 무언가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기상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나온다면 애매모호함으로 좀 더 알아볼 것을 타인의 자리에서 나온다면 어 새로운 위험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등장하고 알지 못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상징성 살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시죠. 자, 달 보겠습니다. 달은 정화, 보이지 않는 힘, 자연의 부활, 미스테리한 힘, 여성성. 자, 달은 제가 누누이 여성성이라고 강조를 했죠. 자, 숨기고 싶은 비밀 같은 거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개가 있어요. 개는 열정적이고요. 길들여지지 않고요. 야생적이에요. 아니, 성실하다는 거예요. 자, 개는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늘 성실하게 옆에서 사람을 보필하고,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사람의 편에서는 충실한 게 개를 뜻합니다. 자, 늑대는 반면에 야생적이에요. 개하고 반대로 길들여지지 않고요. 야생적으로 반대의 좀 부정적인 성향 요런 게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개. 이게 가재 같은데 지금 개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네요. 개는 지금 보면 여기 물속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걸어 나오고 있잖아요. 무의식, 잠재적인 의식, 생격이 드러나 사건이 밝혀지는 초기 단계. 자, 여기 세 가지 동물이 뜻하는 것처럼 개는 긍정적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충실한 모습인 반면에 늑대는 그 반대로 열정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이면서 야생적인 모습으로 뭐 긍정과 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는 물속에서 나오고 있어서 무의식적인 잠재적인 생각
밝혀지지 않는 사건 같은 게 나타나고 있음을 요 그림으로써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물은 무의식, 잠재적인 의식, 미스테리한 내면이고요. 지금 개가 나와서 걸어가는 길이 보이죠? 길은 험난한 상태, 비밀을 간직한 영적이다. 자, 두 개의 탑은 의식의 통로, 의식의 변화, 요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불안, 불안정, 이중성, 거짓, 배신, 속이는, 잊지 못하는, 거만함, 숨겨진, 애매모호함, 양다리를 거친, 삼각관계, 두려움, 당황하는, 도용하는, 생각이 흩어짐, 요점이 없는, 근심, 걱정, 예, 이러한 예,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조차도 살짝은 뭔가 의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요런 좀 두려움 같은 거 아까 제가 삼각관계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생각이 흐려짐이 좀 보이고 아까 내가 내 상황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뭔가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봐라라고 했었고 상대편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그 사람을 좀 의심을 해 봐라라는 좀 의미로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죠.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달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모습이 옆모습을 하고 있는데 밤하늘에 떠 있어요. 마치 잠을 자는 듯 눈을 감고 있는데 좀 얼굴을 좀 찌푸리고 있죠. 뭔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 밑에 세 가지 동물들이 뭐 시끌시끌 떠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형태. 예, 그렇게 좀 보여져요. 달빛에서, 달빛 아래서 사물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뭐, 어, 뚜렷하지 않고 뭐 보일 수 없는 상황? 이 카드는 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넘겨서 그림을 보면요. 달 아래 개 한 마리와 늑대 하나가 달을 보고 짖고 있고요. 웅덩이 쪽에 개 한 마리가 기어 오르는 거.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늑대는 자기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고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 반면에 개는 이렇게 충직한 모습으로 사람의 동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좀 이렇게 흉악한 모습과 친절한 모습의 양면성이 좀 이렇게 보여진 듯한 모습이 여기 보여져 있습니다. 예,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한편에 물 위에 올라오는 개는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어서 속은 부드러운데요. 약하고 하지만 자신을 숨기기에 강한 척하는 이중적인 성향,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탑 두 개 사이의 길이요. 길은 험한데 흐릿해서 달빛에 따라 목적을 찾아가는 상황이 어려우므로 통로이자 관문인 탑이 저 멀리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개하고 늑대가 가장 주인공처럼 나타나는데요. 개와 늑대는 충직함과 야성, 친절함과 흉폭함의 양면성을 상징하고 개는 껍질은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지만 속은 부드럽고 약해서 자신을 강한 척하게 숨기기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주변에 지금 여기 어 달빛에 길에 좀 이렇게 흐릿해 보이지만 주변에 숨겨진 위험을 물리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직감과 무의식에 의지하여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거의 핵심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라, 의심해라, 예, 요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 카드를 구설수 카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개하고 늑대가 계속 옆에서 지저대니까요. 다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더 떠들어대요. 그래서 이게 좀 구설수 카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좀 해석을 합니다. 자, 운명의 카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자주 바뀌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 의처증, 의부증, 아까 이런 얘기도 살짝 나왔었죠. 그런데 자신은 너무 순진해서 잘 속고 속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적 변화에 인정하고 즐기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점성가, 천문가, 사우나, 목욕탕 괜찮습니다. 건강은 우울증, 히스테리, 정신과질환, 건망증, 편두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드를 다시 살펴봤는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카드는 좀 살짝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내표되어 있어서 좀 많이 무거웠죠? 자, 악마 카드.
처음으로 살펴본 카드가 악마 카드입니다. 6번 카드 연인 카드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카드이고 6번 카드는 정신적인 사랑을 뜻한다면 15번 악마 카드는 육체적인 사랑을 뜻할 수 있고요. 자기 본능의 욕망에 욕구에 굉장히 충실해서 자신의 행동에 자기의 그 본능적인 욕구에 강해서 중독까지도 예.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탑 카드. 이 카드가 좀 가장 부정적인 의미예요. 지금 현재 탑이 무너지는 건 우리가 말한 바벨탑, 인간이 쌓아 올린 자신의 어떠한 성과인데 신의 노여움을 사서 신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너무 잘난 척하다가 결국은 재앙,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탑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내린다는 거죠. 이런 카드가 떴다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뭔가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카드가 메이저의 21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건강상에도 이 카드가 뜬다면 그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다. 예,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다. 너무 좀 부정적이다.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셔라. 정리를 하셔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별 카드입니다. 자,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의미지 별 카드가 떠져 있습니다. 자, 이 여자분은요. 자,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과 무의식 세계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나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4번 절제 카드에서는 나와 나 사이에서의 어떤 절제 조율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은 조금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땅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운하고 희망이 있는데 그것에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현실에 자기 치중되어 있는 무지함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은 조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잘 될 수 있는데 잘 될 수 있는 희망과 행운이 있는데 너무 현실에 급급하게 매여 있지 않으시냐. 이렇게 좀 조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카드는 세상과 나의 결합과 뭐 조화다. 예, 요렇게 좀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카드 달 카드까지 배웠죠? 자, 달 카드는 3마리의 동물이 등장을 하고요. 달도 보름달, 금음달, 초승달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 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삼각관계다 뭐 이렇게 또 제가 좀 표현을 했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게 떠든다. 뭐 구설수 카드다. 그다음에 또 의심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좀 살펴봐라. 예, 요렇게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개는 충직하고요.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적이고 아까 개 같은 경우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는 개 가재는요.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거 이런 거에 뭔가 사건 사고에 내가 휩쓸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판단하는 건 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주변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길을 찾는 거는 나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메이저 카드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